오늘은 2022년 8월 신금일간이 무신월의 신금을 만나면 생기는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양력 8월 무신월은 8월 7일 입추부터요. 그 다음에 9월 8일 백로까지죠. 전까지입니다. 전. 네. 즉 사주는 24절기 중심입니다. 양력 8월 신금을 보면은 지장간에 여기 무토, 그 다음에 중기 임수, 그 다음에 본기라고 하죠. 말기, 정기의 경금, 이렇게 월요일 분야로 작용을 합니다. 이 신금의 신은 통증이죠. 그래서 아픔, 고통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뜻입니다. 천문상으로는 설이고요. 물상으로는 가공된 보석이죠. 주옥. 신금은 완성된 금으로 먼저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수화기제라고 사주 팔잔에 수하고 화의 오행이 서로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죠. 그러면은 좋은 상태를 조성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밤과 낮의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면 일단 좋은 기반은 갖춘 사주 구조가 됩니다. 신금일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금은 임수로 잘 닦아줘야죠. 개수로 닦아버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얼룩이 지죠? 그래서 임수로 잘 닦아주고, 병화의 빛으로 반짝거리게 빛을 생성해야 되죠. 빛을, 바라기에서 반짝거리게 해야지 열을 가하면 흠집이 나기 때문에 쓰임새 활용도가, 가치가 확 떨어집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신금의 가치 쓰임새를 좋게 합니다. 말씀드렸죠. 개수는 이제 지속성이 불규칙하고 적은 수량 때문에 신금이 개수를 만나면 얼룩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녹을 또 쓸게 하죠. 신금을요. 그래서 작용이 신금은 이제 완성된 금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임수가 훨씬 유리합니다. 물론 개수가 지지에 이제 해수랑 같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좋게 할 수 있습니다. 병화가 태양화되는 건 세력이 강한 거죠. 뿌리가 통근하고 또는 투간, 투출해서 세력이 강하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병화가 빛이 아닌 열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금일간이 무토를 만나면 정인이죠. 정인은 학문, 지혜, 자부심이고요. 육친으로는 정모죠. 정인은 예의가 바르고 전통을 중시하고요. 윗사람을 공경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문이 박식해서 좋아합니다. 정인은 상관을 제압하죠. 그래서 정관이 상관에 의해서 파극되면 정인이 있어야지 구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인은 상관을 제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정인이 정제에 의해서 파극되면 사주원국에서요. 그러니까 정제가 정인을 이렇게 극하죠. 그래서 그게 파극, 쪼개서 없어지게 되면은 가정이 위태롭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정제의 기운이 왕하고 세력이 강하고 그 다음에 정인은 정제의 세력이 강하다고 하는 거는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리죠. 예, 뿌리가 견실하고 힘이 있어가지고 정인을 파극하며,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제라고 하는 것은 신근 기준에서 봤을 때 정제는 간목이죠. 예, 간목이고 지지에는 임목, 예, 이런 거죠. 예. 그런데 정인은 신금 입장에서 봤을 때 무토죠, 그죠? 예, 무토고 지지에서는 진토,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정제 간목이 정인인 진토를 이제 목극 토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주구조에 그 진토나 그 다음에 진토나 술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토, 술토가 목국토해서 이 파극되면, 그러니까 이 정제의 힘에 의해서 이 극을 당하면서 이게 이제 쪼개지면 가정이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정인의 세력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왕하다 그러죠. 예, 왕해서 세이지 됩니다. 예, 약하면 안 좋습니다. 대운세운이 정인운이면 그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고요. 그 다음에 승진이 되고 표창을 받고 명예를 얻고, 예, 직장일 잘 풀리죠. 그러나 정인이 여러분들 사주원국의 일간을 방해하고 꺼리는 기신에 놓여 있으면 어떻습니까? 예, 불리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거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사주팔자에 용신이 뭐고 기신이 뭐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그 뒤에 그 만세력 요새 포스텔라라고 있는데 그거 자세하게 그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신금이 무토를 만나면서 신금보석이 무토에 묻힌 형상이잖아요. 그죠? 신금은 그 위에서 적당한 태양의 빛으로 반짝반짝거리면서 가치를 발휘해야 되는데 무토에 지금 그 매금이 된 거죠. 매금. 그러면은 신금일간의 존재감, 능력을 발휘하기 힘들어지죠. 그래서 바쁘게 일하고 노력해도 직장에서 인정을 못 받고요. 매사 일이 지연되고 어려움을 처하니 답답하고 불리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도 나의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나쁜 일로 구설수에 오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저도 이제 경험을 했던 거지만 그 하지도 않은 일에 헛소문이 돌면서 나의 위치를 그 불안하게 하고 억울한 일로 고충을 겪죠. 예. 그래서 만약 신금일간이 사주원국에 병화가 없으면 우산지목의 모습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우자죠. 예, 소가 산에 그 산의 나무에 이제 매어가지고 그 근처로 풀나무가 자라지 않는 형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왜냐면은 소가 그 근처에 이제 그 풀나무를 모두 다 먹어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을목이 자라서 이렇게 번지려고 하면 신금이 잘라먹는 그런 형상이니까 자기가 어떤 일에 대한 도전, 시작, 그런 거를, 용두사미로, 예, 그 중도에 좌절하고, 예, 그렇게 되니까 욕심은 금물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성패 다단합니다. 신금일간이 운에서 무토를 보면 이제 토다 매금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그 영향력이 이건 아시죠? 예, 토는 무토고 속수무책인 거죠. 예, 엄청난 그 태산의 무토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인의 능력, 재능 발휘하기를 어렵게 됩니다. 일간 나를 생존해주는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존친인 그 정인이죠. 정인인 어머니의 사랑도 지나치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서 불화가 생긴다든지. 그래서 그 인성도 매우 강하면 꺼립니다. 네. 지나치게 인성이 강하면 어머니 지나친 사랑으로 자식을 망치는, 그죠? 모자멸자라고 하죠. 예. 그래서 자식이 망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인성이 매우 강하면 이제 마마보이는 아시죠? 예. 남 탓 잘하고 이렇게 그 의지력이 좀 의지 박약자들이 많죠. 아무래도 마마보이들이요. 네. 금은 자기를 뽐내고 관심을 받아야 하는데 흙에 묻혀 버렸으니까 예. 완전히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예. 그래서 흙이 많아서 금이 묻히어서 이런 사주를 이제 운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 답답하고 게으르고 매사 이제 마마보이 돼서 엄마한테 의지하고 예, 은근히 이런 사람들이 있죠 주변에 예, 스스로 무엇인가 이렇게 하지도 못하는 예, 그 엄마가 자식 잘 기르고 부모님이 그리고 또 강남에 뭐 예를 들어서 강남뿐만이 아니라 뭐 광역시나 뭐 곳곳에 있죠 예, 뭐 대구도 또 있고 뭐 전국에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사람들 좀 봤습니다. 예. 아이를 완전 화분처럼 기르죠. 예, 애가 또 머리도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는 이제 엄마가 그냥 치맛바람 휘날리면서 그냥 고액가에 다 시켜가지고 서울대 들어가서 명문대 스카이대 들어갔는데, 그, 레포트, 이런 것도 엄마한테 의논해서 이렇게 해주는, 예, 그런 거 많이 발생하죠. 예, 대행해주고 이러는 것들. 그러니까, 그 부모님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걱정, 너무 지나치죠. 그게 과외불급이죠. 예, 은근히 많아요. 예. 자, 금의 성향은 분별력인데, 토에 묻혀서 분별력 판단력이 떨어져. 예, 실수가 낮아지고, 예, 불리해져. 토생금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신금일간이 무토가 나를 생해주니까 인성운이 좋아서 신금일간이 강해진다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예, 이건 오류입니다. 오류. 예. 그래서 신금의 성격은 토가 많아지면 판묻혀서 신금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신금일간이 오히려 토에 매금돼서 휘둘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인성 기운이 세지면서 내 의지보다는 그 어머니, 존친의 그 분별력 판단에 의해서 내가 그냥 그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그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 하면서 신분재산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죠. 왜냐면은 신금이라는 보석이 산에 묻힌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예, 거의. 숨기면서 조용히 살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신금은 원래 높은 곳에서 나의 가치를 드러내면서 존재감을 강하게 어필하면서 인정받고 그래야 쓰임새 활용도 가치가 높아지는데 무토를 만나면서 예, 이 완전히 반전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무토에서 신금이 파묻혀서 신금이 자신의 존재에 하락하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예. 직장에서 인정 못 받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불화다툼 시비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 성과를 남이 뺐죠. 이건 내 경험으로 많이 당해봤습니다. 예, 참 세상만사 재밌습니다. 네, 본인의 뜻대로 일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예, 상은커녕 예, 오히려 미움을 받습니다. 예, 그 다음에 취준생도 이럴 때는 참 운 안 좋을 때는요, 예, 진짜 별짓 다 하죠. 네. 별짓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19살 때 이제 고3 때 인성운이 안 좋았어요. 대운 자체가 일단 흉했습니다. 예. 대운 자체가. 흉했었는데, 이렇게 흉하려니까 제가 그때 이과였거든요. 자연계였는데, 이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그 학력고사이기 때문에 이과랑 문과랑 5과목 정도가 달랐어요. 과목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는 과외도 못하게 했어요. 전두환 시절이죠. 예, 전두환 정권 시절인데 과외를 다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과외도 못하기 때문에 공부는 죽어라고 하루에 15시간씩 했는데 그 문과의 그 이과 과목을 또 무시를 못해요. 수업을 무조건 들어야 돼요. 왜냐면은 수능 말고 내신 성적, 예, 내신 성적을 또 1, 2등급 따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제가. 예. 그래도 이제 명문대를 갈 수 있다는 그 착각에 빠져 그렇게까지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예. 아무튼 예. 저보다 전교등수 떨어지는 아이가 애들이 서강대 정도 갔습니다. 예, 아무튼 그때 참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미련했나. 근데 참 그걸 이렇게 봐도 대운이 뭐 이렇게 길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선생님도 그냥 그렇게 말리지도 않고 그냥 너 뜻대로 한번 해봐라 뭐 이런 거였고. 예, 많이 힘들었었어요. 예. 거의 그냥 3년을, 예, 제가 천재도 아닌데, 여러분들, 5과목을, 문과 거를 독학을 하고요. 지금처럼 온라인 강의도 없었잖아요. 예. 문과 책을 사서 하고, 그 다음에
5과목을 또 시험을 또 더 내신 성적 때문에 예, 또 봐야 되고 예, 그러니까 과탐하고 사탐을 제가 다 동시에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아무튼 자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예민합니다. 면접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이렇게 시험문 이런 거. 제가 뭐 하여튼간 그런 위기를 다 극복하고, 예. 최고의 호텔 경영에서는 뭐 세종대, 서울대 같은 거라고 저는 자신을 하니까 그래서 간 거고요. 10대 1 경쟁률 뚫고요. 이제 아무튼 다 해봤지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제가. 예. 자, 아무튼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시험에 응해야 되고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모님이 잘 끌어주셔야 돼요. 끌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많이 약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예, 부모님들이 그런 능력이 안 되고 그냥 너만 믿는다 이런 정도이셨으니까 서포트는 잘해주셨지만 이런 지금의 강남 엄마처럼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지 마. 네가 무슨 네가 경영과를 가기 위해서 사탐을 5과목을 네가 다 하고 과탐을 네가 내신 때문에 공부하고 그거는 안 돼. 그렇게 해서 막 강력하게 그걸 말리셨어야 되는데 문과로 옮기지도 못했어요. 그걸 얘기하니까 내신 성적 때문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하여튼 전 희한하죠. 예. 희한하게. 희한합니다. 전국에서도 그렇게 미련하게 공부한 애들은 없었어요. 제가 주변을 다 봐도요. 자, 자신감도 이제 실추되고, 이제 어렸을 때, 참 이제 좌절도 이제 받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오뚜기처럼 또 다시 또 일어나고, 또 공부 또 다시 해서, 다 이렇게 또, 예, 학력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생해주는 존친인 어머니, 예. 참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고 저는 이제 인성운이 3개예요. 인성이 3개인데 근데 뭐 어머니한테 휘둘린 적은 없었는데 마마보이가 맞아요. 예. 어머니하고 아버지 의지를 많이 했었어요. 이거 영락 없어요, 이게. 예. 영락 없습니다. 예. 신강한데도 예. 어머니하고 이상하게 연애할 때도 의논해서 어머니가 쟤랑은 안 돼. 딱 그러면은 그러니까 연애를 안 했어요. 그게 왜 그랬나 하니까 마마보이였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지나친 간섭 이런 거는 많이 안 하셔서 제가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간섭 안 하시더라고. 오히려 밖에 나가서 이렇게 너 이렇게 지금 얼굴이 허해. 밖에 나가서 좀 운동 좀 하고 와.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러셨던 기억이 많이 나요. 저를 안악귀신 이랬어요. 그러니까 안악내 귀신이라고 옛날에 시집살이 할 때 안악내들이 그렇게 이제 친정에도 못 가고 이렇게 시댁에서 그렇게 해서 귀신이 됐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안악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저를. 그 정도로 밖에 이렇게 나가는 걸 싫어했어요. 예. 아무튼 신금일간이 사주원국에서 토기운이 강하니까 운에서 무토가 들어와서 신금의 분별력, 판단력 저하시킨 건 맞죠? 예, 이거는 계속 반복돼서 생략하겠습니다. 자, 월운에서 들어온 거니까 흉하더라도 이 무토라는 넓은 공간 이거를 활용하지 못하고 한정된 공간에서 이제 파묻혀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뭡니까? 그냥 공부, 운동 이게 맞아요. 그다음에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내공 쌓아야죠. 저는 지금도 이 내공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나름대로 쌓으려고 계속 쌓고 있습니다. 이 내공. 예. 이 내공이 약한 분들은 어떠냐면은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좌절해버려요. 예. 그리고 포기해버리죠. 예. 기부업 해버립니다. 그리고 심적 고충을 받아요. 그런데 내공이 강한 사람들, 내공이 강한 분들은요, 다시 재기를 합니다. 예, 다시 재기를 해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이 석세스, 성공을 해요. 이해되시죠? 예. 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내공을 쌓으라는 얘기입니다. 내공이 약하신 분들은 이 술에 의존하시죠? 예. 그래서 이 술은 운을 깎아먹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을 때요, 특히. 그래서 자제해야 할 때입니다. 신금일간이 임수를 8월에 만나면 상관이죠?
그래서 정관을 극하는 흉신입니다. 여명은 자식을 뜻하고요. 상관은 독이라 해서 설기를 많이 합니다. 식신에 비해 그 일간의 기운을 설계하는 것이 배가는 됩니다. 상관은 말소리와 관련된 직업, 방송국, 시청각, 여기 방송연예 예술계통 직업이고요. 그 다음에 격국으로 상관격은 총명합니다. 따라서 연구원, 개발자 도 많고 예술인도 많은 그런 일간입니다. 여자는 남편을 극하죠. 그래서 상관이 만약에 많으면, 그러니까 그 3개 이상 사주원국에 놓이면 백년하기 어렵다 하였습니다. 남자는 상관이 많으면 이제 그 여기서 출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옛날에 이제 그 고위 관직 이런 거는 못 오르니까 일찍부터 장사해서 돈 버는 쪽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 뭐 조선 시대에는 여러분들 그 상인들은 그 일반 그 계급이잖아요. 그래서 돈 버는 쪽으로 나가라 그랬습니다. 대운 세운이 상관운이 오면 이제 명예가 실추되고요. 이 상관이 이제 그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식신이 길신이고 상관운이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불리하죠. 그 다음에 실직할 수도 있고, 여명은 남편을 극해서 이혼하거나 남편에게 좋지 않은 탈이 생깁니다. 그러나 상관이 여러분들 사주 원국의 시신이면, 그죠? 일간을 생조하면서 용신을 도와주는 거죠. 그거에 놓이면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습니다. 신금은 완성된 금속이죠? 또는 열매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는 8월에 아직 시기상조죠? 성숙한 열매는 아닙니다. 거기 전 단계죠? 그래서 그 토하고 수를 갖춘 후 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화도 이제 그 달, 용광로, 등잔불, 촛불, 반딧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정화일간에서 특히 이렇게 보는데 정화가 신강하고 그러니까 그 정화가 신강하고 그다음에 그 사주에 그 청탁 있죠? 맑고 탁한 게 청하면 이제 달, 별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청탁은 아니지 그러니까 청하진 못하지만 신강하면 용광로로 보는 거죠. 그런데 신강하지도 못하고 청하지도 못하면 촛불, 그다음에 등잔불, 그다음에 아주 뭐 탁하고 매우 신약하면 반딧불까지도 보는 겁니다. 그렇게 물상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인 병화가 있어야 광합성 작용한다고 그랬으니 빛을 필요로 하는 거죠. 지금 신금에서는요. 열은 안 됩니다. 열은 녹이기 때문에 쓰임새 활용도 가치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간목은 태양의 광에너지를 2%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하는 거죠. 탄수화물 만들고 그래서 화학에너지로 단백질을 합성해서 새로운 세포, 기관을 만드는 중요한 일을 한 후 훌륭한 상품으로 거듭나면서 일간 나의 능력을 세상 밖에서 상품으로 높은 가치, 쓰임새를 인정받고 활용도가 좋아지면서 발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또한 신금일간이 운에서 그 임수를 만난 거잖아요. 임수를 만나면서 금의 특성 중 하나가 숙살직이죠. 그래서 이게 엄숙할 숙자죠. 그래서 살의 의미로 보면 부정적이지만 냉정하고 엄격한 추상 같은 그 위험을 갖고 그 기운을 갖고 있으면서 막 자라는 생명체를 잘 관리해서 가을에 그 아주 달고 그 견실한 성숙한 열매를 맺게 도와줍니다. 만약에 신금일간의 사주 구성이 금다수탁이면 금의 기운이 많아서 물을 탁하게 하죠. 그러면 이거는 현대시대에 뒤처지는 기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돼요. 그래서 활용도, 가치, 쓰임새가 격감이 되면서 그 싸구려 취급을 받죠. 그래서 억울한 일도 잘 당하고요. 또는 안 좋은 걸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합니다. 반대로 신금일간의 사주 구성이요. 금백수청하면 금이 희고 물이 맑은 거죠. 그러니까 사주 청탁이 청하고 맑고 그 다음에 금이 금백수청하면
오행의 금과 수의 상생관계가 좋은 거죠. 그래서 머리가 비상하고 귀격으로 봅니다. 그래서 윤택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도 재주 능력을 발휘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발복하는 삶을 삽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과유불급이 돼가지고 본인의 능력은 주변에서 인정을 받아서 이제 높게 평가해서 발복은 하나, 남을 무시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본인만 잘났다고 착각하면서 남을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대인관계가 나빠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죠. 다툼 불화로. 그러면 고독하고 쓸쓸한 삶을 사는 게 우주의 질서죠. 네, 요거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또한, 금침수저. 금이 침수하는 거죠. 물 밑으로요. 그 다음에 금이 태양에서, 이게 뭡니까? 금이 견실하고, 금이 이제 많아서, 금의 기운이 세면,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는 형국 또는 수다금침이 되는 거죠. 예, 결국 이제 비슷한 말인데, 수가 많아서 금이 침수해버리는 겁니다. 여기 나왔죠? 예. 수는 많은데 금의 기운이 약해서 금속이 결국 물에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뭡니까? 사회에서는, 현대사회에서는 부적응자죠. 그래서 알코올, 약물 중독, 그 다음에 익사할 수 있는 사주, 이렇게 되면서 조심해야 할 그러한 사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신금일간이라도 사주 구성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립니까? 그래서 사주 팔자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신금일간이 경금을 만나면 겁재가 되는 겁니다. 동기이성, 의형제, 친구, 이복형제, 그 다음에 경쟁자, 시기, 질투. 그래서 재물을 겁탈하는 교만, 건방짐, 불선 이런 게 활개를 치는 거죠. 예. 그래서 신금일간에서 또 다른 내가 이 8월 달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천간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천간은 동화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나를 도와주는 협조자가 아니라 경쟁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견, 이제 여기서는 이제 겁재죠? 겁재니까 이제 이 겁재는 재물을 이제 비견에 비해서 겁탈하고 재성을 극하죠? 그게 이제 2배나 힘이 셉니다. 그래서 겁재는 정제를 극하죠? 그래서 겁재가 많으면은, 처를 극하죠? 사주에 비견겁재가 많으면 남의 밑에 있는 거를 꺼립니다. 예. 그래서 독립자영업, 전문직 자유업을 택해야 됩니다. 이거 유난히 회사생활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비견겁재가 많으면 동업하면 안 됩니다. 특히 신앙한 사주는 대운, 세운에서 만약에 일할 때 겁재운이 들어오면 궁겁쟁제가 발생을 하죠. 예. 이 천간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요. 천간에서 들어온 겁재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겁재운이 천간에서 들어오면은 이제 신약사주도 고생을 하고 신강사주도 고생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지에서 겁재운이 들어오면 그거는 또 사주 구성을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약사주는 좋은 일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임수라는 지금 신금일간이 임수가 아니라 경금을 만나면서 겁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궁겁쟁계의 일이 나타나고 경금일에는 천간에서 들어온 거죠. 예, 그래서 이때는 이 신앙한 사주는 말할 나위 없고 이제 껄이죠. 예, 신금 입장에선. 그런데 신약 사주도 예, 도움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손재 파산하고 이제 궁겁쟁제가 벌어지기 쉽습니다. 신금은 보석 단두로도 말하죠. 날카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경금은 이제 큰 도끼 가공되지 않은 이제 금속, 그다음에 큰 바위 여기에도 비유하죠. 예. 그래서 일간이 경금을 만나면 매우 꺼리고 일반적으로 흉한 관계가 됩니다. 신금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 우월 심리가 발동해서 운에서 들어온 경금겁재를 이제 신금은 깔보죠. 그러면서 이런 시기에 윗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직장 동료를 깔보고 무시하는 성향도 나타납니다. 신리가 강한 신금은 경금에게 거의 힘들고 버겁게 일을 하게 만들어 놓고 결과가 좋으면 싹 가로채고 생색은 신금일간이 한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시기도 됩니다.
물론 신금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러한 시기에 신금이 경금을 만나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신금일간이 경금을 만나면서 신금은 경금을 깔본다 그랬습니다. 근데 경금을 이겨먹으려고 경쟁심, 승부심 이런 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신금은 본인이 남들보다 더 돋보이고 주목받기를 원한다 그랬죠. 예, 이 특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직장 조직에서도 돋보여야 돼요. 그래서 동료를 이용해 먹고 토사구팽하는 이런 행동도 잦아집니다. 그러나 막상 큰일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숨어버리는 이런 성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조직의 그 힘이 강한 그 경금에게 제대로 당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신금과 경금은 이 시기에 서로 협조자가 아닙니다. 경쟁자, 겁탈자입니다. 예, 그래서 신금이 이미 완성된 보석이기 때문에 가공되지 않은 경금이 들어와서 활을 끌어다가 이 재련하는 그 과정, 그 다음에 술을 가지고 와서 담금질하는 이런 과정에 그 꼴을 못 보죠. 예, 그래서 그 신금일간 입장에서는 경쟁자로 보면서 꺼려합니다. 그런데 신금일간이 신약하면 경금인 원광석 큰 바위 큰 칼 때문에 완성된 보석인 그 신금은 경금을 당연히 꺼리죠. 반기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완성된 보석인 신금을 경금이 자꾸 흠집을 내려고 하죠. 그래서 내 가치를 떨어뜨리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서 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일이 지연되고 답답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시비 불화 다툼이 생기죠. 경쟁하죠. 그래서 평소 잘 안 하던 막 주식 투자, 투기 이런 데도 막 눈을 뜨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에이전시에게 마취된 듯이 유혹돼가지고 큰 돈을 한순간에 막 날리기도 하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특히 신약사주, 신강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투자 투기하면 안 됩니다. 예, 군겁쟁제는 그냥 들어옵니다. 이런 식이에요. 대세운이 불리하면 군겁쟁제 조심해야 됩니다. 육신으로 봐도 이제 남자는 누나, 여동생, 여명은 오빠, 남동생인데 사회적으로 보면은 동업인, 거래처, 경쟁자, 선후배 이렇게 되죠. 겁재는 강제성을 띤 형태로 재물을 겁탈하면서 겁탈을 당하죠. 예, 군겁쟁제가 그런 겁니다. 겁재의 뜻도 그런 거죠. 그래서 나쁘게 쓰이면요. 따라서 이 시기에는 돈거래, 육신 간에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불화다툼이 생깁니다. 예, 육신 간에도 인연이 끊길 수 있고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돈의 시대에서는 핏줄도 없습니다. 예, 이 냉정한 현실이죠. 겁재운이 들어왔을 때는 사기 협박 안 좋은 거 다 당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대운이 흉하고 세운이 불리한 경우에 겁재운이 들어오면 이 시기에는 무조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짧은 월운이 아닌 대세운에서 들어오면은 이 버티기 힘드니까는 인연 정리가 들어가죠. 심해지면 손재 파산, 예, 도박 투기, 부부라 부친에게도 탈이 생기고요. 경험해봤습니다, 저는. 예, 주변에서도 많이 봤고요. 정제를 극하기 때문에 재물을 뺏거나 빼앗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빼앗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군겁쟁제는 사주원국에서 비견겁제가 세운 포함입니다. 예, 3개 이상 있는데 또 월에서 또 들어왔으니까 그 세력이 강해져서 불리하죠. 예, 그래서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예, 남자 여주 똑같습니다. 군겁쟁제요. 예. 자, 질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신금일간에게 경금겁제는 꺼립니다. 예, 그래서 경금은 들어오자마자 완성된 보석에게 이제 신금에게 흠집 내려고 하고요. 월운에도 당하는 것이 군겁쟁제죠. 그래 조심해야 됩니다. 재물, 이성 놓고 쟁투 벌어지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때 분별력, 판단력 잘 버텨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패배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예, 오래 갑니다. 신금일간에게 사주 구성이 임수가 있으면 보석을 깔고 씻어내는 형상이죠. 그래서 자기가 지니고 있는 가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해서 총명해서 운에서 들어온 경금을 경계하면서 삶을 사는 시기입니다.
신금의 일간의 귀신, 이제 귀신은 일간 방해하고 꺼리는 거죠? 이거 안 좋은 거죠? 예, 용신의 반대죠? 근데 그 귀신인 간목이 있으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 질병에도 노출되고, 건강을 잃기 쉽고, 재물운이 나빠지죠. 예. 근데 천간에서 또 다시 병금이 들어오면 그 불리함은 배가가 됩니다. 신금에 정화가 있으면 불루치지죠? 그래서 안 좋아지는 겁니다. 남자는 무기력해지고 여성은 이성운이 좋지 않아 매사 남에게 속아서 사는 시기입니다. 8월 무신월의 신금은 보석이기 때문에 임수로 갈고 닦아야 되고, 여름에 불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신금이 약해지니까 기토로 신금을 돕고 임수로 불을 제거해서 보석을 닦아야 복록을 누리고 입신칠세합니다. 그런데 천간에서 큰 원강석인 경금이 들어왔으니 12운성을 떠나서 12운성으로는 이제 제왕지에 놓여서 유리하지만 이 물상의 형국을 놓고 봤을 때는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가 깨지면서 매사 일이 잘 안 풀리고 답답한 쪽으로 가는 경우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신금은 기토가 아니면은 생을 받지 못하죠. 무토가 강하면 매금이 되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기토는 습토니까 이제 토생금 해가지고 신금을 생하고, 임수는 불의 기운을 제압하니까 신금은 기토와 임수가 있어야 이제 좋게 발복을 하죠. 8월 무신월의 신금은 임수병화 기토가 전부 필요하죠. 예. 그래서 사주 구성에 이것이 모두 있으면 유리한 시기가 됩니다. 지지에도 해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만 있어도 보석을 닦는 데는 이제 역할을 하지만 조금 얼룩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기토와 개수가 있으면 한 분야에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금이 들어오면서 이러한 균형 조화를 모두 깨트리니까 재기,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완성된 보석인 신금이 흠집을 나고, 신금 입장에서는 경금을 보면 굉장히 꺼립니다. 그래서 재간을 놓고 쟁투를 벌이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예, 불리한 시기라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들 포스텔라 은 제가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원하는 사주 강약, 그 다음에 억부영신 다 쓰셔야죠. 조유영신 다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합평증 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료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비율로 나와요. 본인이 왜 신강한지, 신약한지, 예. 퍼센티지로 나오니까 좀 더 정확한 그런 참조, 레퍼런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